안녕하세요. 미정용 보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사연자님이 겪은 고속도로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지금 바로 시청해 보겠습니다. 시청 전 멤버십 가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서울에서 거주 중인 직장인 남성입니다. 이번 일을 겪고 난 후로는 웬만해서는 고속도로에서 차를 멈추지 않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고속도로에서 겪은 다시는 겪기 싫은 소름 끼치는 사연입니다. 혼자만 아는 것보다 주위에 많이 알려 이런 일도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제가 조금이나마 마음이 편할 것 같아 미정이 공포썰에 제 이야기를 투고합니다. 때는 2022년 8월 28일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넘어가는 새벽입니다. 아직도 날짜가 정확하게 기억납니다. 시간도요. 그날은 제가 부산으로 출장을 갔던 날이었는데 아내가 임신을 한 상태였습니다. 저희 부부는 지방에서 서울로 상경한 부부여서 따로 주위에 부모님이나 친한 친구가 살고 있지 않았는데요. 아내는 만삭이었고 만삭이었던 아내는 앞으로 곧 출산을 앞두고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루하루 아내의 출산을 기다리며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때마침 중요한 거래처와의 프로젝트가 잡히게 되었고 저는 프로젝트에서 빠지면 안 되는 핵심 인력이었기 때문에 프로젝트에서 진행하는 모든 일에서는 빠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프로젝트 팀에서 거래하고 있는 업체에서 문제가 발생하였고 저는 준비할 시간도 없이 집에도 들리지 못하고 부산으로 출장을 가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아내는 언제 아이가 나올지 몰라서 걱정을 하던 시기였고 그만큼 불안해하던 시기여서 저의 부재가 아내에게는 굉장한 스트레스로 다가오던 시기였는데요. 그래서 저는 출장을 가야 하는데 아내에게 출장을 가야 한다며 이야기하는 게 미안했습니다. 그래도 집에도 가지 못하고 출장을 가야 했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으면 아내가 걱정할 게 뻔하여 아내에게는 사정을 이야기하고 출장을 떠나게 되었죠. 걱정을 많이 했던 탓인지 아내는 생각과는 다르게 전화를 통해 조심해서 다녀오라며 이야기했고 저 또한 아내의 배려에 조금이나마 마음을 놓고 출장을 떠났습니다. 출장지는 서울에서 거리가 꽤 먼 거리인 부산이었는데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 800km 되는 대장정이었지만 갑작스러운 출장이어서 대중교통을 예약하는 것보단 회사차를 타고 하루빨리 다녀오는 게 나았습니다. 저는 급하게 회사차를 끌고 부산에 있는 거래처로 향했고 생각보다 일 처리가 지연이 되어 주말까지 연장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잠도 못 자고 하루라도 빠르게 아내가 있는 서울로 가기 위해 일을 하였고 출장 보고서를 정리하느라 부산에서 늦게까지 일을 하다 보니 생각보다 빠른 시간에 일을 끝마쳤습니다. 저는 일하는 내내 당시 만삭이었던 아내가 생각이 났고 걱정이 되어서 새벽 시간에 피곤한 몸으로 서울로 돌아가는 무모한 선택을 했습니다. 너무 몸이 피곤하면 중간에 쉼터에서 한두 시간 자고 가자 생각하며 일부러 차가 별로 없는 새벽 시간을 이용하였고 고속도로 위를 달리는 동안 음악도 틀고 에어컨도 세게 틀어봤지만 피로는 뼛속까지 스며든 상태였습니다. 그때가 제가 생각나는 시간으론 새벽 2시 40분이 넘어가는 시간이었는데요. 부산으로 내려와 잠다운 잠을 자본 적이 없었던 터라 눈꺼풀이 자꾸 의도치 않게 무거워서 내려앉아도 조금만 더라고 이야기하며 차를 움직였습니다. 가는 도중에 휴게소가 하나 보였지만 그 당시에는 또 잠이 별로 오지 않아 휴게소를 지나쳤습니다. 그러고 노래를 부르며 새벽에 차가 없는 고속도로를 한참을 달렸는데요. 어느 순간 차들이 경적을 울리며 헤드라이트를 쏘았고 앞을 보니 저는 차선을 가로지르며 졸음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차하고 이러다가 잘못하면 아내와 아이도 못 보고 저승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저는 조금만 더 가면 나오는 곳에 무조건 차를 세운다 생각했습니다. 차를 세우고 조금이라도 취침을 하고 가야겠다 생각 들더군요. 그렇게 한참을 운전하면서 가고 있는데 1차선에 검정색 옷을 입은 사람이 보였고 황급히 차선을 바꿔서 피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니 지금 새벽 시간인데 1차선에 사람이 있다는 게 이상하다 생각 들더군요. 지금 피곤해서 무언가에 단단히 씌였나 보다 생각했죠. 그리고 500m 정도 달렸나 졸음쉼터가 보였고 이곳에서 차를 세우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생각과 함께 졸음쉼터로 가서 차를 세웠습니다. 내비게이션에 표시된 이름도 익숙하지 않은 곳이었고 이곳은 휴게소와도 그리 멀지 않아서 그런지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그냥 지나치는 장소였습니다.
쉼터 입구로 들어서자마자 느껴진 것은 정적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도 그럴 것이 시간이 늦은 새벽 시간이었고 도로에도 차들이 없었습니다. 가로등 몇 개만이 노랗게 쉼터 일부분을 비추고 있었고 나머지는 어둠 속에 잠겨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차 외에는 흰색 SUV 한 대가 제법 멀리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어두운 썬팅 창문으로 인해 내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어딘가 갔는지 사람의 흔적도 기척도 없었습니다. 저는 주차 후 시트를 뒤로 젖히고 잠깐 눈을 감았지만 화장실을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화장실에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고 혹시나 몰라 차문을 잠그고 화장실로 가는데 고속도로에 차가 없어서 그런지 제 발소리마저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화장실은 제가 차를 세워둔 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작고 오래되어 보이는 낡은 이동식 화장실 같아 보였고 조명은 형광등이 있었는데 형광등에는 빛을 쫓아와서 죽은 벌레가 많아 형광등이 있어도 어두웠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자 차가운 공기와 함께 찌릉내가 풍겼습니다. 그리고 소변기 앞에 섰을 때 저는 자연스럽게 왼쪽 거울을 봤습니다. 그 순간 거울 너머 출입문 방향에 누군가 서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재빨리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평소 겁이 없는 편인데도 그 순간부터는 심장 소리가 점점 울려 퍼지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애써 피곤해서 감각이 예민해졌다고 넘겼습니다. 그리고 손을 씻고 물기를 털고 빨리 차에 가야겠다 생각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차를 향해 조깅하듯 뛰어갔는데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창문을 열었던 기억이 없는데 멀리서도 보일 정도로 조수석 창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제 습관상 무조건 창문은 끝까지 올리고 문은 2번씩 확인하는 편입니다. 잠시 멍하니 그 장면을 바라보다가 뛰던 걸 멈추고 조심스레 차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왠지 모르게 처음 느껴보는 느낌이었는데요. 누군가 차가운 손으로 뒷덜미를 움켜쥔 듯 순간적으로 뒷덜미가 서늘해졌습니다. 그리고 차를 뒤로하여 운전석 쪽으로 갔는데 문을 열려고 손을 뻗다가 순간 멈췄습니다. 제 차 안에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제 차일 텐데라며 생각했고 저는 놀란 마음을 최대한 누르며 조금 떨어져 차를 보고 뒤로 가서 제 차인지 확인하려 차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제 차 번호였고 저는 조금 침착하고서 잠시 생각을 하다가 다시 운전석으로 걸음을 향했습니다. 제 차 운전석엔 아직도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해주면 그 상황에서 차 문을 열고 누구냐 물어보고서 화를 내겠다고 하는 직장 동료나 친구들이 있지만 막상 그런 상황에 닥치게 되면 정말 아무것도 못하겠더군요. 운전석엔 고개를 떨군 채 미동도 없이 앉아있는 사람이 있었고 저는 심장이 고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도둑인가 술에 취한 사람인가 아니면 옆차 사람인가 생각을 했고 여기는 고속도로 졸음쉼터인데 말이 안 된다 생각 들더군요. 심호흡을 몇 번 하고 혹시나 하는 생각으로 용기를 내서 반대쪽으로 가서 조수석 문을 열려 했지만 문은 잠겨 있었고 손이 떨려 제대로 키를 누르지 못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 사람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얼굴은 차 안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는데 주황색 가로등이 살짝 비추어 보이기론 3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남자였는데요. 이상하게도 나이는 가늠이 가는데 얼굴은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저는 그 상태로 굳어서 움직이지 못하고 그 사람을 보고 있었고 그 사람은 저를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잠시 뒤 남자는 차에서 내려 어디론가 걸어갔고 저는 그 순간 가위에 풀리듯 차 안에서 잠에서 깼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새벽녘에 날이 밝고 있었는데요. 정신을 차린 저는 핸드폰으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약 20분 후 인근 고속도로 순찰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설명을 듣고 해당 쉼터의 경찰이 제 차 블랙박스를 확인했지만 그 어떤 시간에도 그 남자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쉼터 입구, 주차구역, 화장실 근처 그 어디에도 어제 제가 봤던 사람인지 모를 그것에 대한 모습은 찍혀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저를 멀뚱히 보며 말했습니다. 차문 잠금 풀린 흔적도 없고 별다른 이상한 점은 없다고 했고 제 얼굴을 보며 아마 피곤해서 헛것을 본 걸 수도 있겠네요 라며 말했습니다. 저는 거기서 이상한 사람이 되기 싫어 아까 있었던 상황들을 더 이상 말할 수가 없더군요. 경찰은 제가 정말 피곤해 보인다며 이야기했는데요. 옆에 있던 경찰은
저번에도 이런 분 계시지 않았냐며 이야기했습니다. 제 앞에 서 있던 경찰은 이야기를 꺼낸 경찰을 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리고 그 경찰은 뭔가 못할 말을 한 것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저는 곧바로 경찰을 보며 무슨 일이냐 물어보았는데요. 저에게 설명을 해주던 경찰은 갑자기 우물쭈물하더니 몇 년 전 이곳 쉼터에서 사고가 났는데 그 이후로 여기서 비슷한 신고가 많이 들어온다며 이야기하더군요. 그리고 저를 보며 엄청 피곤해 보이신다며 거울 좀 보라며 이야기했고 저는 화장실에 가서 거울로 제 얼굴을 확인해 보니 피접이 상접해서 다크서클이 내려온 상태였습니다. 이후 저는 경찰과 이야기를 나눈 뒤 가까운 휴게소로 갔고 그곳에서 잠을 자고 무사히 서울로 돌아올 수 있었는데요. 지금도 그날 이후 저는 새벽 운전을 하지 않습니다. 가끔 늦은 밤 차 안백미러로 뒷좌석을 볼 때 괜히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그날 설명할 수 없는 남자의 눈빛이 아직도 잊히지 않아서요. 도대체 그 쉼터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